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이 됐는데 첫날에 이어 둘째 날도 계속해서 여야 그리고 야당과 정부 사이에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속빈 강정이었다고 주장하면서 포문을 연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있었는데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은재 의원의 질문에 어떻게 답변을 했을까요? 이은재 의원님 질의 순서 되시겠습니다. 네. 이 정부는 어떻게 된 것인지 제대로 된 진단도 없이 포용국가란 포장만 앞세우다가 보니 연설은 속빈 강정처럼 돼버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연설에 대한 좋은 평가도 꽤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일부는 있겠죠. 일부는 있겠죠. 교체설까지 놔두는 장하성 실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도대체 끝까지 시장에다가 경제를 맡길 수 없다 이렇게 강변을 했습니다. 네, 충분히 듣고 있고요. 장하성 실장의 말씀은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하는 만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네, 사실 그렇게 한번 말씀하시지 보시죠. 마시고요. 아니,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장하성 무슨 대변인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뭐 토시 하나 가지고 총리가 국민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원님께서도 되겠습니까? 그러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의도를 내보이셨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수계 시사인 선임 기자,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SBS의 윤춘호 논설실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하든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야당, 그러면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낙연 총리 워낙 답변을 잘하는 사람이어서. 그러니까요. 이제 방금 보신 화면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낙연 총리의 어떤 능수능란함을 이은재 의원이 감당해내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줬어요. 그런데 이제 야당 의원으로서는 이렇게 이제 공세를 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정부 여당이 제출한 예산안 지금 470조란 말이에요. 슈퍼 예산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한 20조 정도를 깎자고 하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주장이니까 모두에서부터 뭔가 좀 기선을 제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강공을 펼치고 있는데 적어도 이낙연 국무총리의 벽을 쉽게 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조금 전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은재 의원과 이낙연 총리의 답변 보면은 정말 그 토시 하나가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시장의 경제를 맡길 수 없다는 말과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말.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은재 의원은 지금 그 토시 하나 가지고서는 지금 총리가 어떻게 야당 의원이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느냐 그 자체가 잘못된 태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토시 하나가 갖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시장에 이은재 의원 얘기대로 시장에 맡기면 안 된다고 장하성 실장이 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러면 국가가 모든 걸 다 주도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고 장하성 실장이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낙연 총리 얘기대로 장 실장은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좀 강조하면서 이제 소득주도 성장을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어쨌든 시장에 맡기되 시장은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가되 국가가 잘 안 되고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입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거죠. 이낙연 국무총리 상대로 할 때는 야당 의원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좀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준비도 많이 했을 텐데 번번이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 말이죠. 이낙연 총리를 압도하는 질문을 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히 내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한다고 해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서 퍼포먼스로 나타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그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연하고 여유롭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정부를 대변하고 대응하고 보호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연하고 잘 맞는데 이런 자질이 정책 자체에도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현 정부에서 하는 정책들이 너무나 여유가 없고 유연하지도 않고 하면서 계속
뭐 침체 뭐 이렇게 가가지고 실제로 뭐 침체냐 위기냐 이렇게 하면 그 말꼬리 또 얘기가 많은데 그런 거에 있어서도 정부에서 너무 경직된 정책을 밀어붙이다 보니까 결국 이낙연 총리가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방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 일면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칭찬을 하고 싶지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좀 씁쓸한 느낌도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뭐 어떤 말씀이신데? 네, 지금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그 부분을 이낙연 총리가 사실은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내공이 나온다고 보이고 단순하게 이제 말솜씨가 좋아서 그런 건 아니라고 보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 총리가 모든 정책 회의에 올라가는 모든 정책을 각 부처의 차관으로부터 먼저 다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차관으로부터 설명을 다 듣는답니다. 그럼 듣고 나서 회의에 들어가서 장관들하고 얘기하면서 본인이 생각해서 부족했던 대목이 뭔가라는 걸 다시 질문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답변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모든 정책을 다 장악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아마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요즘 뭐 그 여론조사에도 뭐 차기 주자의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은재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왜 정책실장의 대변인처럼 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아마 이 예민한 쪽에 그 거부감 정도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주장이나 뭐 비판을 위한 비판, 몰아붙이기 위한 고성 이런 식의 논리로는 이런 식의 발언으로는 이낙연 총리를 이겨내기가 좀 쉽지 않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야당 의원에게 사과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왜 사과를 하게 됐는지 조금 전까지는 이낙연 총리가 답변, 질의응답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을 압도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낙연 총리 어떤 일 때문에 사과를 했을까요? 그거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정말 없습니까? 네, 제 마이크를 쓰는 것보다 의원님 마이크 없이 하시는 말씀이 훨씬 더 크게 들리네요. 이따가 네, 보충질의 아니 농담이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네, 농담이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보충질의 친근감에서 과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자꾸 이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사과드립니다. 이 나라의 총리께서 제1야당의 간사가 질의를 하는데 조롱 섞인 어투로 조롱이 아닙니다. 네. 마이크가 꺼지니까 더 잘 들린다. 저는 굉장히 모욕감을 느낍니다. 꺼지니까 국무총리 안 했고, 네, 좀 이따 사과드리겠습니다. 재밌습니까 지금?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야단 맞아서 재밌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소리가 저음으로 쫙 깔려서 멋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오늘 위원장님께서 주최해 주신 오찬 자리에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장제원 간사님께서 바로 본인의 음성의 크기에 대한 농담을 하신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친근감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사과드리고요. 뭐 이번에도 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등장을 하는데 이낙연 총리도 좀 아차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이낙연 총리가 본인이 해명한 대로 좀 친근감에서 가벼운 농담을 던지고 나서 아차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낙연 총리의 장점이 저런 거죠. 능소능대한 건데 빠질 때는 분명히 빠지고 사과할 때는 사과하고 그다음에 머리를 숙일 때는 분명히 숙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치받아야 할 때에서는 또 강력하게 치받는 저런 이제 능소능대함이 아주 눈에 띄는 대목인데 아마 장제원 의원도 저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지 좀 고민했을 것 같아요. 영상 중간에 이낙연 총리 첫 답변 나오고 나서 장제원 의원이 가만히 뭔가 생각하는 듯한 표정이 나왔어요. 거기에서 보면 이제 내공의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생각하지 않고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이낙연 총리의 내공과 좀 생각하고 대응하는 어떤 장제원 자유한국당의 대표적인 싸움꾼 아니겠어요? 싸움꾼 내지는 전투력이 가장 강하다고 하는 장제원 의원인데 저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낙연 총리가 상당히 좀 두드러져 보이는 그런 대목이에요. 예. 장제원 의원이 어쨌든 이낙연 총리에게 화가 나서 뭔가 몰아붙이고 사과는 계속하고 있으니까 몰아붙이는데 마지막 말이
목소리가 저음으로 쫙 깔려서 알았습니다. 멋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것도 일종의 뭐 조롱을 예, 하려고 조롱을 하려고 한 거죠. 했다는 취지인 것 같긴 한데 팩트를 얘기한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말이죠. 예. 뭐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뭐 여기서 치 받아봐야 그 큰 효과가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빠지는 의미에서 일정 정도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어찌 됐든 뭐 이런 모습이 국민들이 보기에 과연 좋은 것인가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이낙연 총리처럼 사실은 사과할 것 지금 벌써 영상이지만 몇 차례나 사과의 발언을 계속해요. 물론 자유한국당 쪽이 웅성웅성대고 또 뭐 소리를 지고 이러느냐고 제대로 못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저런 국무위원이 있었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저 맥락이,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가 본인이 얘기를 하잖아요. 왜 제가 이런, 그러니까 일종의 농담을, 친근감에서 농담을 던졌다라고 하는 게, 그 이제 그날 오찬 자리에서 이제 예결위원장이 주재하는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아마 장제원 의원이 본인의 목소리가 워낙 크다라는 쪽에 이제 관련된 농담을 한 모양이에요. 제가 그걸 정확하게 취재하려고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잘 안 돼서 정확한 내용을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표현을 생각이 나니까 아마 마이크가 꺼져도 제 목소리, 마이크 켠 제 목소리보다 더 큽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한 건데 그 부분을 딱 던져놓고 나서 반응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주변에 모르는 의원들은 그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지 모르니까 당연히 뭐라 할 수밖에 없죠. 총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빈정대는구나라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아차하니까 사과를 하고 바로 들어간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장제원 의원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다가 결국은 농담으로 개그로 받아쳐야 되는 거를 논픽션으로 지금 받아쳐서 저렇게 상황이 좀 이렇게 어두워진 거죠. 예, 장제원 의원 어제도 이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 예결위 질의 과정에서 여당 의원과 아주 심한 말싸움을 벌이기도 했는데 어제 장면을 잠깐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나서 말이죠. 후속되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어제 영상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닌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송원석 의원께서 뭐 소비도 추락하고 있다는데 이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야당에서 위기를 조장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저희 당 의원을 콕 찍어서 송원석 의원이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심각한 명예훼손입니다. 속기록 보십시오. 속기록 보십시오. 정리하고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해보세요. 열심히 해보세요. 열심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아주 그거는 교묘하고 야비하게 이런 발언들을 합니다. 저 독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불평하네. 동료 의원 질의하는데 좀 경청해 주십시오. 저분들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다 물었어? 나가서 누구한테 한 말을 나가서 할 건데. 예, 제가 이 어제라고 말씀드렸던 건 어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보여드렸다는 말씀이었고요. 실제로 이 일이 있었던 것은 예결위, 그제 회의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그 다음에 후폭풍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원내 부대표는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을 향해서 시정 잡배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네요.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의원은 너 죽을래 한 주먹감도 안 되니까 나와봐라. 어? 이 말만 듣고는 이게 조폭의 발언인지 시정 잡배의 발언인지 아니면 정치인의 발언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말 그대로 개탄스럽게 그지없습니다. 이러면서까지도 정치적 출세를 도모해야 하는지 참으로 씁쓸한 인간적 연민까지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강하게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비판하고 나섰는데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왜 나한테는 우군이 없지 이런 생각할 법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신동근 의원이 이제 원내 부대표를 맡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원내 지도부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나선 거죠. 지금 장제원 의원이 계속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조금 좀 눌러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신동근 원내 부대표가 나서서 이제 굉장히 강한 톤으로 장제원 의원을 공격을 하니까 그 공격을 받은 장제원 입장에서는 아니 저쪽에서는 조직적으로 저렇게 나를 공격하는데 우리 당에서는 왜 나에 대한 어무 사격이 없어라고 네. 하는 그런 SOS를 지금 원내 수석 부대표한테 보낸 거죠. 윤재욱 원내 수석 부대표한테. 예.
자, 지금 나오고 있죠? 형님, 민주당은 부대표들이 이렇게 도와줘서 일방적으로 내가 나쁜 놈이 되고 있어요. 윤재욱 원내수석 부대표가 알았어, 대응할게요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유한국당에서 대응하는 논평이 나왔죠?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의 논평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장제원 의원을 향해서 시정 잡배다라고 비판했던 민주당 신동근 의원을 향해서 과잉 충성이다. 청와대와 지도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정치적 방패를 자처하고 나선 것인가. 김우석 부소장님. 네. 이 정치권에서 말이죠. 저 논평이라는 게 대변인단의 논평이라는 게 예전엔 뭐 원내와 뭐 따로 당과 이게 분리가 안 돼 있었는데 이제 지금 분리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때요? 저 논평을 내는 거 하나가 뭐 저러다 보면 하루에 정말 엄청난 양의 논평이 쏟아져 나오겠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대변인 한 명에 부대변인 여러 명 있었는데 요새는 대변인도 수석 대변인, 부대변인 이렇게 돼 있고 또 원내 대변인이 또 따로 있어요. 예. 그러면서 그 말의 성차는 굉장히 많아지는데 사실은 그 많은 말의 내용이 좀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고 제가 이걸 보면서 지금 느끼는 거는 사실은 야구를 보면서 우리 벤치 클리어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타자가 맞아가지고 그 투수가 폭투를 해가지고 맞았는데 맞거나 아니면 유격구처럼 그러면 투수한테 가잖아요. 그런데 뒤에 아무도 없으면은 정말 뻘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장제원 의원이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제원 의원은 실질적으로 대표적인 야당의 공격수입니다. 게다가 예결위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야당이 재정의 그 수호자로서의 역할도 있고 이런 면에서 야당의 제1야당의 그 예결위 간사라고 하는 건 굉장히 공격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혼자서 싸우고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외롭겠죠. 그런 면에서 벤치 클리어링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런 경우에 당에서 일정 정도 협력을 하면 팀워크에도 도움이 되고 사실은 윤리적인 부분이나 정책적인 문제 별개로 하고 실제적으로 당 내에서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장제원 의원이 지금 그 부탁하거나 호소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인간적으로는 좀 공감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이 뭐 이해가 잘 되는 비유인 것 같습니다. 벤치 클리어링. 장제원 의원이 먼저 나가서 부탁하고 민주당 박완주 의원에게 큰 소리를 쳤는데 돌아봤더니 자유한국당에서는 아무도 따라오는 사람이 없고 민주당은 박완주 의원 뒤에 원내 대변인단이 원내 부대표단이 딱 같이 따라와서 그렇죠. 장제원 의원을 향해서 시정 잡배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고개를 돌려서 잘 안 들릴 테니까 카톡으로 형님 나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뒤늦게 이제 뛰어나왔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당의 짜임새가 당내 분위기나 당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뭔가 원활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죠. 개인 플레이는 강한데 팀워크는 좀 약한 그런 측면들이 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아직 야성이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아마 내부 평가도 좀 나올 수 있는데요. 사실 이번 예결위가 그 여야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그 문재인 정부에서 한 절반 정도 개입한 예산안이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만든 예산안이고 앞으로 실행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여건과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본인들의 또 의지를 반영해서 삭감하겠다라는 야당이 지금 붙어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장제원 이은재라는 굉장히 강력한 그 전투력 강한 의원들을 이제 투입을 했는데 본인들의 개인기는 이루어지지만 전체 팀워크는 안 되니까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는 아마 좀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말에 있어서 그러니까 튀는 듯한 그러니까 내용으로 좀 승부를 걸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양상이 있는데 그게 최근에 비대위에서 왜 인적 쇄신의 3대 기준이라는 거 내놓은 적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중앙 언론의 노출 빈도라는 게 중요한 변수로 돼 있고요. 또 하나는 대여 투쟁과 관련한 SNS 활동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정확하게 뭐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비대위에서 내놓은 거니까 이런 걸로 보면은 사실은 야당 의원들은 굉장히 열심히 대여 투쟁에 지금 나서야 되는 상황이고 장제원 의원은 그 부분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제도 뭐 김영준 교수나 최창일 교수도 뭐 상대당을 비판하는 거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또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언어가
품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여전히 미달되지 않느냐. 저 감정적으로 얼마든지 격앙될 수는 있죠. 순간적으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한 판 붙어. 이거는 뭐 어제도 나왔지만 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정말 하다가 보면 교실에서 한번 야, 너 나와 옥상으로 따라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국회를 이제 저는 한 15대, 16대부터 이제 지켜본 셈인데 또 국민들은 뭐 더 일찍부터 본 분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 국회에서의 언어의 품격, 그다음에 이 말의 품격 이런 부분에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더 좀 퇴보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사실은 국회도 조그마한 어떻게 보면 소집단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집단 내에서 자기들끼리의 옥신각신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뭐 또 정치부 기자들이 일종의 가십성으로 뭐 저는 기사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런 것들을 보도함에 있어서 저는 언론사도 좀 약간 좀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걸러서 보도할 부분 일정 부분 걸러줄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서특필이 되고 이런 것들이 화제가 되게끔 하고 이러다 보니까 더욱더 어떻게 보면 일부러 언론을 뭐 의식해서 저런 발언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크게 보도되니까 저렇게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아주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어제도 그 고민을 좀 말씀을 드렸더니 뭐 최찬렬 교수님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기사거리는 되지 않습니까라고 하냐. 왜냐하면 정상이 아닌 비정상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시청자들이 저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면서 문제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중요해요. 저렇게 해야 언론에서 다뤄주고 저렇게 해야 텔레비전에 나오고 방송 뉴스에 나오고 그러니까 장재원 의원 참 잘하네. 자유한국당 다른 의원도 혹시 속으로는 나도 한번 저렇게 해야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그런 유혹이 있을 겁니다. 사실은 야당을 함에 있어서 알아야 할 거는 사실 경계를 아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이 이상 나가면은 굉장히 무리가 될 수도 있다. 이 경계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야당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경계가 모호한 게 사실이에요. 게다가 언론 환경도 확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계를 잡는데 굉장히 곤란함에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건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언론에서는 지적할 수 있죠. 그러나 여당에서 말꼬리를 잡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 본질을 호도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 박영선 의원이 야당 의원이 위기를 조장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그 번져가지고 결국 독해 능력이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신공격식으로 가다 보니까 흥분해가지고 벌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동업자들이니까 일정 정도 말의 품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접어놓고 본질에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좋은데 그러면 언론에서도 당연히 이렇게 가겠죠. 예. 그런 면에서 여당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야당도 야당의 경계를 모르듯이 여당도 아직은 그 경계가 좀 모호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상황 그 틈을 이용해서 김우석 부소장은 또 여당을 또 비판을 하셨는데 그 야당 입장에서는 또 당연히 그렇게 해서 저 독해 속기록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까지 점잖게 얘기를 했는데 또 민주당에서 또 그렇게 먼저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민주당은 또 그게 답답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네.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단순하게 노출 빈도나 횟수 뭐 이런 걸로만 할 게 아니라 사실은 평가를 할 때 내용으로 그 긍정적인 걸로 기여를 했는지 이게 정말 부정적으로 기여를 했는지 뭐 이런 것까지 좀 질적인 부분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노출에 방점을 두다 보니까 사실 오늘 아침에도 예결위에서 문제가 좀 생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결위 어제 그제는 정책 종합 질의를 한 거고 오늘은 이제 부별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또 경제 관련 그 부서에서 얘기가 나온 게 그러니까 이은재 의원하고 장제원 의원이 그러니까 또 일본식 용어를 써가지고 오늘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한테 여당 의원들이 야지를 놓는다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또 지금 오늘 뉴스에 막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은재 의원은 또 예전에 겐세인가요? 네, 유성엽 위원장한테 겐세에 놓지 말라고 얘기해서 그때도 또 일본식 발언 쓴다고 문제가 됐었는데
좀 재미난 거는 이은재 의원이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그 일제 잔재가 남아있는 용어를 바꿔야 된다는 법안을 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 교육감 같은 교감 할 때 감이 일제식 표현이다. 그래서 교육청에 왜 교육감이라고 하느냐, 교육청장으로 하자. 뭐 이런 걸 내놓고 있는데 그런 마당에 또 그러니까 사실 말이 과하다 보면 그런 식의 좀 논란의 여지를 남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이렇게 축약할 필요가 있죠. 예, 예결위 심사,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는 게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정해진 법정 시한 내에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속도를 내야 하는데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는 늘 저렇게 여야 의원들 사이에 또 야당 의원과 정부 관료들 사이에 저런 입지름이 계속해서 벌어지곤 하지요. 뭐 좋습니다. 저런 말싸움은 일어나도 좋은데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